네, 오늘은 그 신혼부부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의뢰 신도시, 여기 써 있잖아요. 의뢰 신도시에 신혼 희망타운이 드디어 공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공급에 관한 공고가 12월 21일 날 공고 예정일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있다가 어떻게 공급을 하고 있는지 내용을 파악하신 다음에 청약을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신혼 희망타운인데 그러면 신혼부부만 가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신혼부부가 과연 어디까지가 신혼부부인지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어디냐, 범위가 어디냐 이 얘기를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신혼부부 이제 결혼하면은 아기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1년이 지나야 나오는데. 그래서 아기가 없는 사람은 결혼한 날짜, 혼인 신고한 날짜로부터 7년까지가 신혼기간이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는 5년까지 여기가 신혼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나는 내년 봄에 3월 달에 결혼할 건데 그러면 12월 달에 공고가 나면 나는 신혼부부가 아니잖냐. 그게 아니에요. 예비 신혼부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봄에 뭐 여름에 이렇게 또 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비 신혼부부로도 같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걸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제목에 나왔듯이 이 의뢰 신도시에 대해서 신혼 희망타운 이제 청약을 들어가는데 언제 하느냐 이 얘기인데 우선 그러면 의뢰가 어딘지 한번 지도로 한번 보고 갈까요? 예, 한번 보러 갑시다. 예, 여기가 의뢰 신도시예요. 의뢰 신도시가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있는 데가 이게 의뢰 신도시인데 여기가 서울 송파구잖아요. 송파구. 예, 송파구.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성남, 성남시. 그리고 이쪽은 또 하남시예요. 그래서 이 의뢰 신도시는 총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의뢰 신도시, 의뢰 신도시가 왜 의뢰 신도시냐? 이름을 왜 의뢰 신도시로 졌냐? 이 얘기인데 이게 원래는 처음에 지금의 의뢰 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명칭이 뭐냐면 송파 거여 주택 단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송파 쪽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송파 신도시라고 그랬어요. 송파 신도시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이 의뢰 신도시의 땅에 대부분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게 이 성남시가 상당히 많아요. 성남시는 41%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남시 있잖아요. 하남시. 하남시가 이제 21% 정도를 가지고 있고 송파가 한 38%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절반도 안 되는 송파가 왜 송파 신도시라고 하는지 이 성남시하고 하남시의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2010년 그 5월 달에 지명을 다시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해진 게 의뢰 신도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이 의뢰 신도시라고 왜 이름을 줬을까요? 그 유래가 조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네 한번 넓게 보면서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쪽이 보시면 하남 쪽도 있고 성남도 있고 또 서울도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 의뢰라고 이름을 지게 된 거는 이 고구려에서 옛날에 백제 시조인 온조하고 온조의 형 비류 알죠? 그 온조가 이제 온조하고 비류가 고구려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온조는 이쪽 한강 북쪽에 원래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여기를 의뢰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또 형인 비류는 인천 쪽으로 갔어요. 인천 쪽, 지금의 그 문학산성 아시죠? 그쪽에, 비추홀,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비류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 비류를 따라갔던 분들이 모두 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온조한테.
그래서 이쪽에 온조가 처음에는 한강의 북쪽에다가 그래서 강의 북이다 그래갖고 하북 위례성 이렇게 했는데 조금 지나서 나중에 이제 이쪽 지금의 여기 그 하남시 쪽에 가다 보면은 그 이성산성이라고 있어요. 이성산성 이쪽으로 위례성을 옮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름하여 하남 위례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남 위례성 그러니까 뭐 하북이 됐든 하남이 됐든 하여튼 이름은 위례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을 정할 때 이 우리나라 지명을 정하는 그런 그 자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거를 해서 2010년도 5월 29일 날 최종적으로 위례 신도시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해 9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이 위례 신도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거나 이 경기도나 인천 이런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위례 신도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위례 신도시에 이 신혼 희망타운이 들어가는 자리가 북위례 쪽이에요. 북위례. 북위례 중에서도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전부 다 북위례인데요. 이게 다 북위례예요. 북위례 중에 이번에 신혼 희망타운은 A3-3B 블록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는데 위치가 어딘지 여기 표시 안 되죠. 그러니까 궁금하실 거예요. 주로 이렇게 보면은 북위례가 이 상업시설들이 이제 모여 있는 데가 바로 이쪽이에요. 상업시설이. 근데 요 A3-3은 어디냐? 여기가 해당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바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저녁에 또 오면은 빨래도 해야 되고 또 밥도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시설 가까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가 3-1이고 여기가 3-2인데 여기가 3-3은 여기에요. 바로 앞에. 대략적인 이제 위치를 알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그 위례 신도시에 트램 들어온다는 얘기 알잖아요. 그죠? 위례 트램이 앞으로 이렇게 쭉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밑에 그 성남시 복정동 있는 쪽 그쪽 방향 위례 신도시 남쪽 방향까지도 이 트램을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1년도에 착공을 해갖고 2023년쯤에 이 트램이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또 여기 위례 신사선까지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거주하더라도 트램 타고 위례 중앙역까지 가서 위례 중앙역에서 다시 위례 신사선을 타고 강남 쪽으로 쭉 가면서 뭐 분당선, 3호선, 뭐 9호선, 7호선 뭐 다 갈아탈 수가 있겠죠. 2호선도 갈아탈 수 있고. 그러니까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다. 이번에 여기 그 신혼 희망타운은 사실은 이 땅이 어디냐면 하남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남시에 들어가는 신혼 희망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파가 아니라서 좀 아쉬워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엄청 싸게 분양이 되는 거니까 신혼부부들 여기 이번에 12월 달에 이제 청약 넣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또 여기가 바로 거여마천이잖아요. 거여마천 뉴타운이에요, 여기가. 지금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 바로 위에는 하남 가밀지구가 또 이 공사를 하고 있죠. 내년 6월 달에 첫 번째 입주하는 아파트가 또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전체가 이제 앞으로 하나의 신도시로 형성이 되는 거고 생활권은 잠실생활권, 그 다음에 이 문정동 법조단지 아시죠? 그쪽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문정 법조단지 백화점도 이용할 수도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이 신혼 희망타운 요 자리는요, 요 옆에 학교까지 들어와요. 학교. 완전히 좋죠. 종교시설도 있고요. 주변에 주차장도 있고 또 상업시설이 있고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뒤에 또 등산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위례 신혼 희망타운 한번 갈게요. 자, 위례 신도시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 건설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21일 날 공고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고 내용을 내가 청약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히 따지신 다음에
됩니다. 그러면 27일부터 28일 이틀 동안 청약을 넣는데 어디 가서 넣느냐? 아파트 투여하시죠? 예,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넣으면 돼요. 예. 총 508가구를 짓는데 340가구가 이 희망타운으로 분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행복주택으로 이제 임대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떨어지면 임대주택으로라도 갈 수가 있겠죠. 분양가를 보면은 여기는 전용 55제곱미터하고 46제곱미터 두 타입만 딱 분양을 하고 임대를 놓을 건데 55제곱미터가 4억 6천만 원이고 전용 46제곱미터는 3억 9천7백만 원이에요. 지금 요 사이즈 정도의 아파트, 우리 신도시 요 주변에 가격 시세가 어떻게 되냐? 거의 55 정도다 그러면은 약 7억에서 8억 정도 됩니다. 되게 비싸죠. 근데 그거에 4억 6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당첨되면 로또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넣으세요. 될 거예요. 네, 된다라고 꿈을 가지고 넣는 거예요. 야, 그거 340개밖에 분양 안 해주는데 내가 거기 넣어갖고 되나? 그거 아니에요. 무조건 일단 넣어놓고 보는 거야. 당첨되면은 끝내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의뢰 신도시 이렇게 이제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린다고 그러면은 평택 고덕 신도시 아시죠? 평택 그 옛날 그 기존 도시 바로 옆에 지금 삼성도 가 있고 하지만은 그 고덕 신도시 쪽에다가 신혼 희망타운도 또 집어넣어요. 거기는 내년 1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청약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596가구를 짓는데 295가구가 신혼부부들한테 공급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 평택 쪽에 직장이신 분,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 중에 결혼할 사람, 내년 봄에 결혼할 사람, 예비 신혼부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5제곱미터하고 46 둘 이렇게 타입이 들어가는데 분양 가격은 2억 3,800만 원, 1억 9,9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엄청 싸죠. 이게 지금 2억 3,800이면요. 평택의 투룸 아파트 가격보다도 엄청 싼 거예요. 진짜 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덕 그 국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직장인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진짜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가 상업시설이에요. 나가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는 자리예요. 지금 가서 보시면은 여기저기 공사를 진행 중이고 대규모 빌딩도 많이 짓고 있는 그 자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관심 갖고 들어가시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갈 때 정부가 이렇게 싸게 공급을 하는 대신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또 이 맞벌이 한다 해도 얼마 이 돈이 모은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줘요. 그래서 수익형 모기지 대출 이거가 받는 거가 의무예요. 무조건 다 받아야 돼. 다 받는데 금리가 엄청 싸요. 1.3%야. 1.3%. 지금 아파트 이런 거 담보대출 받으려면 3.5% 이상 뭐 4%대 막 받잖아요. 그거 4%다 그러면 완전 3분의 1 이자밖에 안 주잖아.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대출도 최대 2억 원 한도 내에서 해주는데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돼요. 요즘 DSR이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예외예요. 70%까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도 된다. 왜? 금리가 1.3%밖에 안 되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들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싸게 이렇게 공급을 하는 대신 나중에 팔으면 양도 차익이 생겨요. 그죠? 주택을 팔고 나서 차익이 생기면 10%에서 50% 정도를 국가에 환수해 가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러면은
어떤 걸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 아파트 재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하면 초과이익 환수해서 국가가 환수해 가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런 개념이다. 근데 환수를 다 해가냐? 그건 아니에요. 환수 대상이 분양가가 2억 5,600만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 예, 신혼희망타운이 꼭 아파트만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공급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주택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2억 5,600만 원 이상인 분양가의 대상이 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가볼까요? 예. 우일의 신도시 분양가가 4억 4억 그러니까 2억 5,600만 원 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나중에 팔고 양도 차익이 생기면 정해진 비율대로 해서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예, 조금 가져가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자. 그 다음에 평택 고덕은 대상이 2억 5,600만 원 이상인 집들만 해당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르면 다 신혼부부가 가져가면 돼. 근데 사실 2억 5,600만 원이라고 정해놓은 거는 무슨 이유로 정해진지는 모르겠지만 차부지간 서울 수도권 지역은 아마 환수 대상 되는 신혼희망타운이 좀 많을 것 같고 지방에 건설되는 신혼희망타운 중에는 아마 환수 대상이 되는 게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어쨌든 오르면 다 내 거. 그렇죠? 예. 분양가가 2억 5,600만 원 이상인 것만 환수 대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환수는 발생한 차익의 10에서 50% 정도를 가져간다. 근데 이게요 조건표가 있어요. 거기 잘 보시면 나와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일의 신도시를 예를 들은 거예요. 시세 차익 환수 비율 이렇게 봅니다. 자 아까 대출을 최대 70%까지 금리는 1.3% 되게 싸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으면 다 받는데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하고 50%를 받았을 때 환수 비율이 어떻게 되냐 이거 보는 거예요. 비율입니다. 자 분양가의 70%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녀 수가 없으면 자녀를 안 낳았어. 그 다음에 이 집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입주를 해갖고 갖고 있는데 그 기간이 10년 안 됐어. 그러면 50%를 환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자녀 한 명을 낳으면 40%, 두 명 낳으면 30%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환수를 덜 당한 거겠죠. 그리고 10년 이상, 뭐 14년까지 하면은 예, 이렇게 또 달라지죠. 근데 이 신혼부부가 여기서 55제곱미터에서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집이 좁겠죠. 근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자녀 한 명 데리고 내가 20년에서 30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산다고 치면 18에서 15% 정도 이렇게 환수를 해가요. 예. 그리고 두 명 이상이면 10% 정도 해가고. 근데 대출을 많이 해가면은 많이 해주는데 대출을 적게 하면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이자를 조금 덜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출 이름이 뭐예요? 국가가 가져가는 수익형 모기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수익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많이 한 사람이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환수를 많이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양가에 50% 대출 받고 자녀 없고 10년 이내에 팔았다 그러면 40%를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는 50% 가져가고. 그러니까 대출 많이 한 사람이 더 많이 뺏기는 거죠. 그죠? 예. 나라 돈 많이 썼다는 거지, 그만큼.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의뢰 신도시 이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이 공급할 때 기본적으로 그 원칙이 있어요. 일단은 5년은 의무 거주를 해야 돼. 5년 동안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5년 동안 살면서 애 둘을 낳고 개 키우다가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에서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이사 간다 그러면 30%만 환수해가면 되는 거예요. 돌려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웃기는 게 신혼희망타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매 제한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예, 8년이에요. 전매 제한이. 그러니까 8년 살아라 이 얘기지. 한마디로 말해서 8년 동안을 갖고 있으라 이 얘기인데 8년 동안 갖고 있어야는 그 기간 동안에 5년은 거기서 살아라 이 얘기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서 5년을 채워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고 거기에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양도 차익에 이 정도 이런 거를 국가에 환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대출을 70%를 받았는데 자녀가 없어. 그리고 10년 미만 이거를 갖고 있다가 팔았어. 근데 좀 전에 처음에 그 얘기할 때 우리 신도시 55제곱미터가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7, 8억. 나는 4억 6천에 분양받잖아. 근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면 정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9년 있다가 집값이 9억 2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정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4억 6천만 원에 분양을 받아서 9년 뒤에 일단은 8년 의무 전매 제한이 걸리니까 9년 때 팔아야 되잖아. 그죠? 9년 뒤에 집값이 9억 2천만 원으로 올랐다고 하면 차익이 5억 6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서 보듯이 대출 70% 받고 10년 미만이면 50%를 가져가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를 가져가는 거예요. 5억 6천만 원에 50%.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내가 5억 6천만 원이라는 이 시세 차익을 가졌죠. 근데 정부가 그중에 반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게 내려면 10년 이내지만 적게 내려면 자녀를 한 명을 낳으면 40%를 환수해 주면 되는 거고 둘 낳으면 30%만 국가에 환수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의뢰 신도시, 그다음에 평택 고덕 신도시에 신혼희망타운 이번에 12월 달하고 내년 1월 달에 이제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 어떤 범위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까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자,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혼인신고한 지 7년까지.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5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중에서도 이제 내년 봄이든 12월 달이든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했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양가 합의가 돼 있고 또 청첩장이라든가 예식장이 이렇게 또 예약이 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예비 신혼부부라고 그러잖아요. 예비 신혼부부들도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12월 21일 날 12월 21일 날 의뢰 신도시 공고가 나갑니다. 공고가 나가고요. 27일, 28일 이틀 동안 청약 들어가는데 어디서 하냐?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약 바뀐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점수 체크해서 집어넣을 때 정확하게 딱딱딱 찍어갖고 입력을 해야 돼요. 잘 모르면 거기 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가면은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연락하세요 이게 나와요. 그러면 거기 연락해서 내가 이런 조건인데 그러면서 점수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넣어야 돼요. 잘못하면 요즘 청약 당첨됐는데 자격 조건 미달로 또 취소되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법적으로 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청약 넣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센스도 필요해요. 잘 모르시면 전화하세요. 알려드릴게. 오늘 여기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